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인공 역할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의 주인공 무엇이 있었는지 핫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네모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로 오늘 시장을 볼 텐데요. 어떤 것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15편을 1초에 SK하이닉스 일냈다. 세계 최고속 모바일용 D램 LPDDR5T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또 저희가 반도체 하면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바로 이 두 분의 레몬 분들과 함께 이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게요. SK하이닉스가 정말 일낸 거 맞습니까? 영화 15편을 1초에 다운받을 수 있다. 이거 어떤 기능인지 LPDDR5T 출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전가요? 네. 네. 김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 15편을 1초에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다운받는다. 네, 1초에 보려면 이게 뭐 눈이 돌아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솔직히 오늘 주가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상관보다 그냥 반도체 업황이 끌고 가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LPDDR5T인데 Low Power Double Data Rate. 네, 그러니까 좋은 거고요. 네,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이게 끝에가 터보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은 낮게 그리고 또 성능은 더 끌어올린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모바일용 쪽이죠. 그러니까 핸드폰 쪽에 그리고 또 모바일 기기 쪽에 탑재해서 앞으로 엄청난 성능을 끌어낼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솔직히 10나노급 4세대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미세 공정으로 끌어내는 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쪽에서 새롭게 적용된다. 앞으로 벌써 이제 샘플을 다 고객사에 보냈기 때문에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를 좀 키울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주가는 그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생각을 해야겠죠. SK하이닉스가 바라보고 있는 물론 올해 엉망입니다. 네.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단계인 재고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바클레이즈 쪽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바닥은 찍었다. 이제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중에 핵심이 AI가 될 것이다. AI가 그래서 가네요. 저희 또 다 지난주에 정리했었죠? 했죠, 네. 네네. 그런 뷰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주에 대한 흐름들이 강한데 이 가격에 혹시 앵커님께서는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요? 네. 아, 이 가격에 저라면은 당연히 콜이죠. 콜이요? 네. 아, 사신다. 네, 저에겐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아, 기존의 물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세계 최고속 모바일용 D램이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 상승의 요인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시는지요? 네. 토럴리. 네. 완벽히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니, 저도 사실 놀랐던 게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나마 서버용 쪽에 기대는 있어도 모바일 쪽은 워낙 판매도 저조하고 네. 그렇게까지 오늘 4%의 상승 이끌어낼 만한 그런 이슈였나 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AI 관련된 이제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제 태블릿 그쪽만이 아니고 이제 AI뿐만이 아니고 뭐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또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제 애플에서 6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첫 AI, AR, VR 관련돼서 그 리얼리티 프로를 공개하지 않겠냐 애플에서 그런 이제 관측도 나왔는데 이게 관련돼서는 이제 AR, VR 쪽에서도 이제 확장해서 이제 범용으로 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새로운 제품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렇게 좀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제 크게 좀 상승한 이후에는 이게 모바일 쪽만이 아니고 AI 또 AR, VR 또 머신러닝 관련된 쪽으로도 좀 앞으로도 좀 쓰이겠구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곧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조차도 이제 감산설 관련돼서 시장에서 여러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반도체 기업조차도 감산설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인가요? 뭐 단독 뉴스로도 나오긴 했는데 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한 10 내지 20% 이제 좀 감산을 할 거다라는 그런 좀 뉴스도 나온 것을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는 이 캐펙스 축소, 감산, 주가 반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오늘 좀 급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반도체 어쩐 일이래요? 이제는 반도체가 안 끼는 데가 없는 걸로 가려나 보나요? 미국에서도 반도체가 5% 급등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올려주고 계세요.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새해부터 바뀌고 있다라는 변화의 조짐을 느끼는 건지, 그리고 SK하이닉스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 부자인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일 것이다. SK하이닉스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두 분 이야기 한번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안 좋은 거 사야죠. 안 초과 좋은 수익률을 노린다. 아. 네, 안 좋은 걸 사야죠. 그래서 조정시 비중 확대 의견은 봤는데 또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아니 9만 원대 사라고? 네,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보시죠.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올라왔다고 보기에는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자리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다고 또 9만 원대 이제 다시 올라타는 말에 가야 돼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 다시 어떤 조정고 나왔을 때 그럴 때 조금씩 더 모아가자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원래는 반도체 제 마음속의 탑픽은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네. FST입니다. 네,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네. 감사드린다고 FST 상한가 갔네요. 저를 라고 감사하신다고요? 네,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영광입니다. 네. 네.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ISC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다른 KPX 투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끊을 수 없는 쪽이 미세 공정이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분업이 계속 활성화됐을 때 잘할 수 있는 쪽이 어디겠냐? ISC가 잘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테스트 쪽에 실리콘 러버 소켓 글로벌 시장 90%인데 비메모리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 이상입니다. 네. 이전에 이야기했던 FST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주로 반도체 탑픽 ISC를 꼽아주셨고요. 이상엽 이사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SK하이닉스 쪽의 초과 수익이 더 기대가 되십니까? 네,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 턴할 때는 반도체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저 역시 SK 하이닉스에 손을 들겠고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반도체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모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오. 반도체 쪽에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EUV 쪽 이제 계속해서 관심 보는데 저는 이제 SNS텍 좀 이제 뭐 말씀도 드렸었던 쪽도 있고 네 그런 그쪽도 이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작년 11월, 12월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씩 한 번씩 빠졌었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돌리는 1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날 그날 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상승했고 또 이번 연휴 때 5% 상승했죠. 그래서 돌릴 수 있을 만큼은 이제 4% 하락한 거 4%, 5% 상승한 걸로 다 돌렸고 그래서 반도체는 힘들 때 사는 게 맞고 모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는 거. 네, 두 분의 말씀드립니다. 방향성은 같는데 조금 더 급진은 저네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있는 거 다 털어다가 사실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투자 성향의 차이긴 하지만 모아가자라는 거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담느냐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드렸고요.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19만 원에 삽니다. 오심 임플란트 상승. 유니슨과 MBK가 주당 19만 원의 공개 매수를 말했고 KCGI가 환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오심 임플란트의 좀 뒷이야기를 전해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뭐 그 강부성 펀드에서는 뭐 네. 환영한다라는 얘기도 좀 했는데 일단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네.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환영한다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진짜 100% 환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물음표로 좀 남겨놓겠고 그 이제 UCK 컨소시엄에서 이제
이제 공개 매수를 하는데 그 공개 매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M&A와 자발적 상패를 포함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컨소시엄에서는 상장 폐지가 또 궁극적인 목표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럼 그래 그쪽은 그렇고 그럼 강부성 펀드 쪽에서는 강성부 펀드. 강성부 펀드 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그 경영권을 취득하면 좀 지배 구조에 좀 변동될 수가 있으니까 지켜보다가 또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이와 같은 지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협의가 필요하면 우리 협의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봤을 때는 이게 3월 달에도 주총도 있고 주가 상승 이슈는 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양쪽에서 좀 알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횡령사고 이후에 좀 민심을 잃었고 또 투심을 잃은 오스템 임플란트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강성부 펀드가 나선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끝은 잦은 상패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자진 상패 전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자진 상패보다도 또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주가가 일단은 공개 매수가가 19만 원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고정은 돼 있죠. 맞아요.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안 되겠다. 계속 또 이렇게 아직까지 지금 시총이 한 3조가 안 되죠. 이런 회사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지분을 늘려가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약간 백기사로 나오고 있는 지금 얘기 나오는 UCK 컨소시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다른 쪽에서 먼저 이제 주주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한 쪽에서 그냥 주식 정리하고 나간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다. 우리도 더 늘려가겠다. 다른 지분 쪽에서 늘리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19만 원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근데 공개 매수 가격 그 기간 동안은 아마 이 정도에서 거의 묶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2,600억 정도 전망합니다.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까지 보게 되면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한 20%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이런 회사가 시총이 3조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글로벌 이 관련된 치과 의료기기 쪽 보통 지금 나오고 있는 보통 30배 정도 받거든요. 그거에 네.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5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강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런 걸 보고 다음에 액션을 취할 게 그럼 치과 의료기기 쪽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더 저렴한 쪽은 이러면서 여기서 또 확산이 나온다. 그런 종목들에 대한 변화 계속 챙겨보면서 저희 잘 아는 덴티움부터 레이까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또 변화 흐름들 체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저평가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오스템 임플란트였습니다. 근데 공개 매수가 19만 원이라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 움직임이 쭉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상이 필요하다. 현 구간에서 저평가인 건 맞다라는 게 두 분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덴티움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오스템 임플란트 말고 같은 업종에 있는 같은 업황 안에 있는 덴티움을 담아볼래라는 전략 유효한 건가요? 유효한데 네. 덴티움도 좀 올라왔어서 이제 공개 매수가 좀 끝나고 좀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으면 같이. 덴티움도 살짝은 전혀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네. 덴티움도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입찰이 있었는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해요. 과반이 넘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1위가 오스템 임플란트였고 2위가 이제 덴티움이었고 덴티움도 이제 수급만 놓고 보셔도 이렇게 1, 2개월이 아니고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지분을 늘려온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럼 덴티움도 좀 올랐다. 그리고 좀 영향을 좀 받는다고 싶으면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게 의료기기까지로도 좀 범위를 넓혀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관심이 큰 종목 중에는 또 인바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루트로닉 이 두 가지는 좀 외국인 수급이 좀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의료기기에 또 이제 좀 넓혀 본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두 종목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덴티움까지 연결이 됐고 덴티움에서 인바디, 루트로닉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 연결에 조금 더 붙여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인바디를 언급하시다니 역시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네. 어디죠? 레몬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촉발이
주주 가치 재고로 인해서 촉발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바꾸는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이번에 어느 정도 주가는 SM 같은 경우 아. 어느 정도 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작년은 JYP였다. 투둥이 입장에서 네. JYP였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 에스파로 에스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SM 쪽의 변화 앞으로 기대를 하게 되면은 지금 SM이나 YG엔터가 조금 더 변화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SM을 주주 가치의 약간 재고의 승리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주가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업황 쪽으로 봤을 때는 덴티움이나 루트론이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고 아니다. 주주가치 재고라는 키워드로 접근한다면은 SM이라는 종목이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스미 임플란트 눈여겨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넘어가 보시죠. 테슬라 살아납니까? 삼성 SDI 덩달아 오늘 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설 연휴 동안에 테슬라가 급등했기 때문인데 삼성 SDI 포함해서 오늘 뭐 2차 전지 셀 소재주들의 흐름 어떤가요? 네, 눈치 보시네요. 앵커는 자연스럽게 그냥 묻고 싶은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강하게 움직이는 게 보통 테슬라에 따라 살아나서 움직인다는 이런 연결고리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 솔직히 이쪽보다는 테슬라는 뭐 위축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을 주도했을 때 가격에 왜 인하를 시켰느냐? 그럼 누가 피해를 보고 결국엔 누가 승자가 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가격 인하가 아마 전기차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압박을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수익성이 자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하락했다가 반등할 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드나 GM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테슬라가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르죠. 근데 물론 중간에 계속 매도했던 CEO의 그분의 영향력도 물론 있고 거기다가 뭐 트위터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히려 좀 위치적인 입장들이 살아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드디어 투데이 오늘입니다. 실적 발표합니다. 근데 실적이 조금 좀 위축됐을 것이라고는 다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오늘의 변화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은 뭐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흔들릴 것이냐? 아닙니다. 보통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쪽은 P라는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매출에 위축은 나올 수 있어도 그러면 2차 전지 메이커들은 네. 이게 가격을 약간 좀 인하하면서 공급하는 쪽에 나와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Q의 변화는 이상이 없다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되 단기간의 변화 하나 LG에너지솔루션의 오버행 이슈죠. 네, 한 3.6% 자사주 이쪽이 잘 소화될 수 있겠느냐. 요것만 일단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SDI와 테슬라의 주가를 완전 동일시하면서 방향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장에 조금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격 인하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삼성 SDI가 반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상엽 이사님은 올해 2023년 2차 전지 셀이라던가 소재 관련주들의 동향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무엇으로 두십니까? 이제 이게 섹터가 또 워낙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고 많죠. 이제 시가총이 또 큰데 이제 그런 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섹터가 과연 올해 왕이 될 상인가? 네,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 접근하기 전에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올해 진짜 대장 섹터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몇 개 더 이제 좀 있는데 그럼 2차 전지가 대장으로 나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중국 차들도 낮추고 또 그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배터리는 더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광물 가격 또 변동 이슈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래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고 트레이딩도 관점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플러스 알파로 진짜 올해 1년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가 대장 섹터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그거는 조금 더 좀 많이 좀 확인이 좀 뭐 이제 자동차 이제 수요나 배터리 수요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보다는 소재 쪽 그래서 뭐 미국 진출 이슈 결국 시간의 문제일 거라고 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좀 체크가 필요한 뭐 LNF나 또 이제 폐배터리 쪽에 공장 증설 이슈 있는 뭐 코스모 화학 등 그래서
그래서 소재 쪽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은 올해 탑픽이라고 글쎄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LNF와 코스모화학 등의 소재 업체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그냥 다 결국은 종목 얘기로 끝나네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종목 아니어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레몬 리서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쪽에서 셀 소재 뭐 얘기는 많은데 원래 삼성 SDI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신흥 SEC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2차 전지 동향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통형이다. 이쪽이 다 기승전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거기 나왔을 때 가격을 주도하면서 같이 올릴 수 있는 쪽 우리나라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부품과 함께 딱 규격화시켜서 케이스 들어간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TCC 스틸입니다. 이 회사는 아마 이제 철강 그리고 또 아연 주석 도금 쪽이다 보니까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바로 가격 올려서 납품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추가적인 동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도 TCC 스틸도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다 상승이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야기해봤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